무더운 여름날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 커들포드샵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지금 커들포드 워크샵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네, 여러분들 조금 잘 보게 해드리려고 네,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히카리입니다. 아미리스 이슈 20에 수록되었던 의상이죠. 네, 요 워크샵을 시작한 지 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작품을 만들고 계시고, 커들포드 워크샵은 완성 기한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만들고 계신 분들 중에 한 총 4분가량 완성작을 보았습니다. 완성작이 나올 때마다 커들포드샵 인스타그램에서 그 포스팅을 같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같이 보실 수 있도록 그 완성 작품을 사진을 나눠드리고 있는데, 그 사진을 보시면 지금 다른 분들이 만드신 그 작품들 있죠. 소재도 다양하고,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트위그나 저처럼 저는 지금 시브니치의 펀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시브니치 트위그로 많이 만들고 계시죠. 린넨 소재다 보니까 여름에 아주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트위그로 지금 만들고 계시는 분들 작품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히카리 커들포드 워크샵 이외에 지금 아미리스 본사에서도 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8월 25일이 마감일이고요. 인스타그램에서 여러분들 포스팅 하실 때 해시태그 아미리스 20칼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미리스 20칼 이렇게 하셔가지고 올리시면 됩니다. 아미리스 20에 나온 모든 작품은 아니고요. 거기 그 참여가 가능한 수록 작품 목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히카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커들포드 워크샵 참여하셨던 분들 만약에 인스타그램에 포스팅을 완성작을 남기신다면 혹시 모르잖아요. 아미리스 20칼 이렇게 해시태그 같이 하셔가지고 혹시나 선물에 당첨될 수 있는지 한번 오늘 한번 기다려 봅시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완성 작품 있고요. 본사에서 진행하는 칼, 그리고 커들포드 워크샵에서 만드신 분들도 해시태그 하셔가지고 꼭 참여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런 이벤트 있을 때마다 다른 분들은 어떤 소재로 어떤 완성작을 만드셨는지, 또 그 완성작을 혹시나 입은 모습을 사진을 올리신 분이 계신다면 그분들의 사진을 또 보는 것도 쏠쏠한 재미죠. 그래서 이 히카리 같은 경우에는 저의 F4는 따로 그 유튜브 공방장 채널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완성 작품 앞뒤의 모습 다 보실 수 있는데, 이 히카리 탑은 밑에 아래 보시면 무늬도 있지만 뒤에 보시면은 영상 보시면 링크를 나중에 보시면 띄워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는데, 뒤에 그 아이코드 라인이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독특한 그 포인트가 되는 뒷태가 굉장히 예쁜 옷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들어 보시면은 평소에 데일리웨어로 굉장히 잘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만든 이 시브니치 펀은요, 원래 그 소요량을 보시면 패턴에는 총 5타레 정도 들 분량이에요. 제 사이즈로. 근데 제가 이거를 밑에를 많이 줄였습니다.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약간 크롭탑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소 입는 그런 탑보다는 길이를 좀 짧게 했어요. 여름 의상이다 보니까 그 완성작의 사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에서도 그 바지의 그 단추 바로 윗부분까지 오도록만 햄을 했어요. 그래서 길이를 굉장히 많이 줄여서 원래 요 정도 사이즈, 제 사이즈 제가 한 66 입습니다. 66 좀 크게 입으면 77 사이즈까지도 입는데 요게 한 66 정도 돼요. 지금 제가 만든 요 피트가 요 사이즈로 보통 그 패턴에 나와 있는 오리지널 야디즈를 보시면 5타레, 펀으로 5타레 소요량이지만 제가 워낙 밑을 많이 줄이는 바람에 4타레로 완성했어요.
소매도 거의 없고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야디지를 많이 줄여서 네, 그렇게 완성했고 소요량 대비 보시면은 굉장히 완성도도 높고 좋은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펀이나 이런 걸로 보실 분들 야디지 참고하시고요. 저처럼 키가 작으신 분들은 아마 제 사이즈는 저는 미디엄 사이즈로 제작했고요. 요 밑에 햄라인은 제가 조금 길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패턴의 무늬도 살짝 조정을 했지만 이 목선도 살짝 내리고요. 뭐 이런 식으로 살짝 만진 부분은 있지만 거의 원작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완성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 길이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밑에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나 저보다 키가 크신 분들은 아마 살짝 햄라인이 더 길어야 되지 않을까 싶지만 이게 이제 10인치 펀이 여름철 요즘 같은 날씨에 입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커튼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펀은 100% 오가닉 커튼이에요. 그래서 오가닉 커튼으로 굉장히 광택이 없는, 일부러 광택을 뺀 그런 약간 톤 다운된 색상들을 가지고 있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펀으로 만들어 보시면 사계절 내내 즐기시기 좋고요. 이렇게 반팔 같은 경우에 여름에 입으시기 시원하게 착용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워크숍에서 많은 분들이 트위그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린넨 소재다 보니까 트위그를 또 많이 쓰시는데 트위그는 또 이 펀과는 다르게 사각사각한 맛이 있고 차가운 소재입니다. 린넨이다 보니까 차가운 소재죠. 커튼은 차가운 소재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트위그를 만드신다면 훨씬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세탁을 하실 때마다 그 느낌이 달라지는 그런 실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오랜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 나름대로의 멋이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드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트위그로 만들고 계시는 분들의 작품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작은 울 커튼 소재예요. 그래서 사실 울로 만든다고 해도 나쁘진 않은데 건조하고 무더운 그런 날씨라면은 사실 울 소재가 여름 의상에 나쁘지 않아요. 제가 있던 시드니 같은 경우에 이제 여름 의상도 울로 만든 걸 만든다고 해도 반팔인 경우에 딱히 덥다까지는 아니었어요. 그 의상들이. 근데 이제 한국의 기온은 온도도 높지만 습도가 높기 때문에 제가 그 울 같은 걸로 작업을 해봤을 때 면이나 그 다음에 린넨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뭐 실크, 면, 린넨 이런 소재들에 비해서는 더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습한 때에 울로 된 옷을 입으면 아무래도 살에 조금 붙는 듯한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울, 캐시미어나 알파카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일반적인 소재의 울이라면 뭐 메리노 울이라든지 뭐 이 정도 되는 거라면은 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반팔로. 그렇지만 여름에는 시원한 느낌은 별로 없다는 거. 만드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습한 계절에는 시원한 느낌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울 소재가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울 소재 같은 경우에는요. 커튼이나 그 다음에 린넨 소재로 뜨개질을 할 때 뜨개를 오래 하신 분이 아니라면 사실 이 손땀이 고르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린넨 소재는 더더군다나 조금 다루기가 어렵고요. 10인치의 리드, 제가 예전에 그 워크숍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리드 같은 소재는 린넨이지만 뜨개질 경력이 좀 있으신 분이 아니면 다루기 어려운 실이다 라고 명시를 해둔 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트위그 같은 경우에는요, 다루기 어려운 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손땀이 어느 정도 고르신 분이 하시면 훨씬 더 그 완성도는 높아질 거예요. 단지 트위그 같은 경우에는 얼기설기한 편물의 모양도 그 나름대로의 멋이 있는 그런 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손땀이 그닥 고르지 않다고 해도 그런 경우에 트위그를 선택한다고 해도 그닥 나쁘진 않을 거예요, 결과물이. 이 펀 같은 경우에는 자기 그 레벨에 별로 관계없이
초급부터 고급 과정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양하게 사용하기 좋은 그런 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재료를 선택하실 때 나도 히카리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재료를 선택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히카리 그 커들포드 워크샵은 튜토리얼이 있었어요. 워크샵은 항상 그 친절한 튜토리얼 영상이 같이 첨부되고 여러 가지 팁이라든지 노하우 이런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공방장만의 팁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뜨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부분, 제가 가끔 모디피케이션을 넣는다면 중급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 안내를 해드려요. 이번에 히카리 같은 경우에는 튜토리얼을 굉장히 세부화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총 파트를 7파트로 나누어서 영상을 자세하게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중급이신 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다고 명시해둔 그 내용은 게이지 작업을 위해서예요. 이제 게이지 작업을 설명하는 것을 생략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시를 해 두었지만 역시나 중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닥 무리 없이 다들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완성작도 빨리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도 완성작을 마친 상태로 워크샵에서는 다른 분들 완성품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한이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완성품이 나오면 또 같이 그 작품 사진 구경하고 서로서로 칭찬하는 그런 워크샵이 되고 있습니다.